아이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몇십억씩 빌려요. 그럼 이런 양반들은 이 신용도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이에요. 우리도 가능한, 우리는 안 돼, 그게. 왜? 그 딜을 하려면 그에 대한 뭔가, 은행 입장에서 뭔가 이게 저기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개미들은 이게 그냥 딴 데 가서 거래하세요. 그냥 꺼지세요. 이렇게, 그렇게 딜을 하려고는. 저도 그거 한번 따라 했다가 나중에 저기 좀 남편분 저도 왜냐면 대출 받은 게 뭐 1억도 안 되는 이제 몇천만 원 대출 그 당시에 1억도 안 됐던 거 1억인가 1억 정도 됐겠구나. 약 1억 정도 대출 받은 놈이 받은 거로 1억밖에 안 되는 이제 그거 따라 했다가 나중에 그 양반이 이제 전주항에 그러다가 다른 은행 가서 거래했어. 그럼 이제 그 소리 듣고 깽깽하고 이제 했죠. 이게 아무나 이게 은행하고 얘네들 예대 마진을 깎는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나도 이게 말빨이 좋으니까 한번 닦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대출 금액이 그 은행이 저는 대출 금액을 몇 개로 쪼개내요. 3개 은행으로 쫓겨났어요. 이러고 한 저기 5천만 원짜리 하나, 3천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4천만 원짜리 하나, 1억 2천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은행에다는 제가 3천인가 4천만 원밖에 안 돼. 3천, 4천 대출 받으면서 예대마진을 깎으라고 하니까 거기 참고 직원이 다른 은행 가세요. 되는 거 하는 거야. 이거 아무나 그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옛날에 그 구루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하게 되면 몇십억씩 대출을 하게 되면 몇십억씩을 이렇게 거래를 대출을 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을 하면 지점장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야지 저기 밑에 참고직원하고도 맨날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대. 그러면 지점장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으면 지점장하고 다이렉트로 붙을 때고 얘네들 붙이는 예대 마진과 어차피 얘네들도 예금 금리가 있잖아요. 예금 금리에서 예대 마진을 얼마 깎아주는 거 이제 그거지. 얘네들이 예금 금리는 고객들한테 줘야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깎을 수가 없잖아요.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예요. 뭐 저기 한동안 그랬죠. 예금금리가 1%라고 가정이에요. 예금금리가 1%야. 그러면 얘네들은 예대 마진을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이 싸게 한 게 2.2%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저를 좋게 봐서 이걸 잘 해주더라고. 왜냐면 그런 신용도 관리를 했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기 신용도 안 좋은 사람들은 예대 마진을 4%에서 5%까지 넣어요. 그럼 예금금리가 1%면 얘네들이 신용도가 안 좋고 나중에 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리를 올려버려요. 신용도가 안 좋으면. 그 예대 마진을 갖다가 한 저기 4%에서 5%를 올려요. 왜? 나중에 뗄 걸 감안하고 오고 해요. 그리고 그 저기 일부러 이게 빨리 상환하게끔 얘네들이 그 유도를 시켜요. 왜? 얘가 보니까 사업이나 하는 거 보니까 재정 구조를 얘는 다 저기 얘들 모니터링을 해요. AI로 다 모니터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AI가 그걸 갖다가 보고서를 딱 올려주면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원금을 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빨리 원금을 회수를 하라고 이게 독촉을 해줘요. 그럼 전산상에 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빨리 예금을 원금을 빨리 독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대 마진을 갖다 확 올려버려요. 예전에 3%를 받던 예대 마진을 갑자기 1% 돌려요. 4% 올려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1%였던 게 예전에는 저기 신용도가 그냥 보통이었을 때는 3%를 받았는데 그 4%로 이제 사업할 때 장사하는데 4%를 이제 했던데 이게 은행에서 보니까 이게 얘가 장사도 안 되고 매일마다 카드 끄떡하면 카드 결제 날짜도 어기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와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그러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빨리 원금을 갖게끔 독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네. 예금 금리를 올려버려요. 빨리 갚으라고. 그러면 1%를 딱 올려고 4%와 예금 금리 1%와 예대 마진에 4%가 붙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5%의 금리로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신용도가 더 안 좋아져.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독촉을 해요. 원금 빨리 갚으라고. 그럼 이 사람이 정규적으로 원금을 갚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려가요. 이게 다시 예대 마진 금리가 이게 4% 예대 마진 넣었던 게 3% 원래로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날짜를 안 어기고 막 사채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저기 사채 시장에서도 돈을 끌어들여. 자, 그걸 은행이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얘네들은. 다 정보가 기본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더 독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또 금리를 1%를 또 올려버려요. 그럼 예대 마진 금리가 5%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금리 1%인데 일부러 얘들이 올려요. 왜? 빨리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신용도가 안 좋고 원금을 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예전에는 신용이 보통일 때는 그 예대마진 3%고 예금금리 1%고 합쳐서 4%의 이자를 냈는데 신용도가 사채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사채 쓰고 제2금융권에서 빌리고 사채 쓰고 하면 이 사람이 신용도 안 좋다고 하면 나중에 그 예대 저기가 아니 5%까지 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대 마진만. 그럼 실제적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서 막 7%, 8%짜리 이자를 써야 돼요. 물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저기 못하게 또 막고 있을 거예요. 원래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원금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대마진 3% 먹으려고 원금을 다 뛸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특히 신용대출이 그죠. 타의 담보대출이면 어느 정도 건져낼 수도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진짜 은행이 그걸 고스란히 다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예대마진 3% 먹으려고 하다가 골로 가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해요. 은행은 간단해요. 돈을 빌려서 저기 예금을 받은 걸 돈을 빌려줬을 때 뛰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대 마진을 챙기면 은행은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망하면 다 돈을 띄면 은행이 망하죠, 당연히. 그 원금 그거 띈 걸 어떻게, 옛날 IMF 때 은행들이 겁나게 망했잖아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기업들한테 겁나게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가 기업들이 다 부도 도산 나보니까 그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냐, 그냥 빵원이 돼요. 못 받아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들도 그 당시에 막 도산하고 또 강제 합병시키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대출 금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의 1금융권에서부터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1금융권 애들은 다 비슷해요. 왜? 분석가 그 한 사람의 신용도를 담보권과 그 신용도를 분석하는 게 다 보는 눈이 비슷해요. 분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석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신용도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에 따라 얘네들이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요. 저도 이제 최대한 싸게 여러 은행을 갖다 알아봤는데 거의 0.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지 0.2%? 0.1%? 0.1%에서 0.0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0.0 몇 프로 정도. 왜냐면 제1금융 은행들은 보는 눈이 다 분석하는 방법도 없고 보는 눈이 똑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을 가잖아요. 그럼 A은행, B은행, C은행 가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거의 0.0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제 거기서 여기서 더 깎으려면 내가 이 은행에 그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상품 같은 게 있어요. 투자 상품 같은 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이런 걸 써주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이 은행은 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대출금리 이쪽으로부터 이 고객을 잡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좀 그 예대 마진을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신용도로 봤을 때 예대 마진은 예대 마진 1%에다가 얘네들이 예대 마진 예금금리 1%에다가 예대 마진 3%를 넣은 걸 갖다가 얘네들이 이게 이게 많이 쓰죠. 자기네 통장을 거래로 쓰고 카드만 자기 걸 써주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0.5%를 깎아줘요. 3%에서 그러면 3%짜리가 2.5%로 떨어져요. 그러면 예대금리 1%와 예금금리 1%와 예대 마진 3%가 2.5%로 떨어져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하냐? 3.5%로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그 1금융권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써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고맙다고 하면서 약간
이게 뭐라고 하나 쿠폰 포인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기 그러면 여기서 저기 뭐냐 예금금리 1%는 그대로고 얘네들 여기서 깎아줄 수 있는 거 뭐냐 자기네 예대 마진 저기 그 예대 마진 그 2.5%까지 떨어졌잖아요. 2.5%까지 또 떨어져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도도 좋고 내가 탄탄해 돈도 띄어먹을 때 내가 한 몇십억 정도 한 50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 사람이야. 사업 저기 이게 하면 좀 큰 손이야 지금 말해서 그 정도가 돼.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무량 고객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 50억씩 대출 탁탁탁 써주는 그 무량 그 고객을 VIP 고객을 잡고 싶겠죠.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으로 못 넘어가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그러면 지점장하고 직접 만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지점장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 VIP 고객님이시니까 저희가 대출 금리 예대 마진을 다른 사람들은 저기 2.5% 밑으로 저희가 안 해준대. 사장님 특별히 제가 1.8%까지 해줄 테니까 저희 다른 은행 가시지 말라고 좀 다른 은행 가시지 말라고 지점장님께서 일부 딜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리를 깎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구루 사장님은 예전에 막 저기 100억, 몇십, 기본이, 저기 옛날 회사를 운영해서는 기본이, 한 지점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한 지점으로부터 거의 몇십억, 100억 가까이도 이게 대출을 받아요. 많이 받을 때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뭐 할 때는. 근데 최하 몇십억 항상 대출을 이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은 예대금리는 어차피 깎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고객한테 예대금리 나가니까 예금금리에서 자기네들의 그 예대 마진을 갖다 최대한 깎아줘요. 그러면 좀 약간 큰 손들은 은행에서 대접이 틀려요. 우리도 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도 예금금리를 깎는 예대 마진 대출금을 깎을 수가 있다고 하길래 몰랐는데. 예전에 구루 사장님이 예전에 구루 사장님이 허 사장님 혀 사장님이 이게 하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비싼 이자 쓰냐고 저기 하니까 허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야 이자 어떻게 깎아 하니까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그 지점에 가가지고 진짜 이자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허 사장님이 아니 이자도 깎을 수가 있네. 그때 거의 0. 몇 프로 깎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모르는 분들 모르는데 그거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하면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뭐 저기 한 1억 원도 빌리지 않으면 1억 대출금 1억 원도 몇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 하고 그걸 깎으려고 하면 잘 안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쬐끔 그냥 깎아줘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은행을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누가 칼자를 쥐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갑이 돼야 돼, 은행을 상대로. 그러면 은행을 상대로 내가 갑이 되려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절대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에다가 이 은행에다 뺏기고 싶지 않은 아주 좋은 우량한 고객으로 나를 갖다가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갑이 될 수가 있어요. 은행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이런 은행 금리도 깎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별 얘기를 다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세 단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기준중에 올라오니까 사람마다 이게 신용도가 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 아마 자영업자들 금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 겁나게 큰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게 보통 자영업자들이 이게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1단계가 1금융권에서 빌리고 2단계가 2금융권 뭐 캐피탈이나 할부를 껴가지고 할부도 뭔가 물건 같은 걸 때 할부 같은 거 껴가지고 이게 해요. 그것도 일종의 금융 2금융권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3금융권까지도 이제 따라 3금융권이면 이제 사채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채 시장까지 이게 손을 이제 이제 거기까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신용 불량자로 그냥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근데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까지 하다가 사채에 손에 뻗었는데 저는 사채에서 손을 뻗으면서까지 내 가게나 사업을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부도를 내시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해요. 어차피 사채에 그 손하면 그거 복구가 안 돼요. 그거 어차피 이익을 내도 그 이자를 거의 못 쫓아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은행에서는 그거 알까요? 뭘까요? 다 알아요. 얘네들이 사채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은행 애들이 기가 막히게 정보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호텔 같은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2금융까지 손 댔다가 사채 시장까지 이제 손 대는 걸 얘들 2금융까지는 기가 막히게 다 알아차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원금을 빨리 하려고 채권 추심 이게 압박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자를 갖다가 이제 말도 안 올려버려요. 그냥 빨리 원금을 갚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높은 1금융권도 압박이 오고 2금융권도 같이 좀 이게 저거 하고 3금융권 높은 이자까지 하면서 버는 돈은 없는데 이자 내야 할 거는 겁나. 월세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적자가 되고 더 지금 다른 데서 빚을 써야 할 일이 발생을 해.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발생을 해. 경기가 나빠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영업자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2019년도부터 거의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매출이 완전 뚝 반토막까지 뚝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자 행진곡을 거의 3년을 해요. 3년 동안 적자를 그렇게 내잖아요.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버텨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채 빚을 손에 대게 되면 거의 이건 회복 불가능해요. 이제 원래 시장 원리에 따라하면 은행에서는 채권 출심을 하게 돼서 가게나 이런 은행이 요즘 식당, 카페, 호텔, 모텔 이런 대표적인 이런 가게들 있잖아. 가게들한테 빌려준 대출금을 원래 추심을 해야 돼. 은행이 빨리 갚고 그래야 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요. 사회적으로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은행이 부실해지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와요. 그 은행이 이게 좀 탄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채권 추심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채권 추심을 이게 좀 은행이 압박을 못 하게끔 어떤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이걸 은행들을 갖다가 압박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럼 싼 이자로 그대로 쓰게끔 만들어져요. 원래는 그걸 빨리 추심하게끔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행의 그 재정이 건전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걸 하다가 한 방에 이렇게 빵 터져버리는 은행도 같이 그냥 쓱 꺼지고 여러분들 예금한 것도 같이 이렇게 홀라당 날아버리는. 아니 저는 5천만 원 이상 안 맡겨 5천만 원까지를 괜찮죠. 5천만 원 이상 맡기는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